안녕하세요. 앞쪽 영상에서 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러니까 간의 대사라든가 해독 기능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그 외에도 간과 관련한 것들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봐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간이 많이 부었거나 우리가 농담으로 말할 때 뭔가 거침없이 겁없이 행동하는 사람한테 간땡이 부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간이 부어있는 경우는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지구는 23.5도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생기는데요. 심장과 간의 위치를 보면 대략 23.5도 기울어진 각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오묘하죠. 간의 특징 중에 목의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목은 나무목으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중에 나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간을 나무에 비유하는 거죠. 나무의 성질을 보면 가지를 막 뻗으면서 위로 막 잘 올라가죠. 가지가 잘 자라고 가지치기를 해도 또 새순이 나오고 잘 뻗어 올라가요. 간도 이렇게 나무를 닮아서 재생이 잘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간이 좋지 않아서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면 간 이식을 해주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 다 원래 크기로 재생이 잘 되죠. 왜 간은 재생이 잘 되느냐 하면요. 전신 혈액이 간으로 모이기 때문인데 혈액 속의 영양분들이 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먹고 간세포는 재생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낮에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잠잘 때는 혈액이 대부분 간으로 모여요. 잠잘 때는 심장과 폐 쪽으로 최소량의 혈액이 공급되고 나머지는 간으로 대부분 모이게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낮에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들을 해독하고 또 낡은 호르몬 같은 거 분해하고 새로운 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늦어도 밤 12시 이전에는 잠을 자도록 해야 돼요. 1시, 2시 이렇게 늦게 자면 간이 해독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몸이 조금씩 부실해지기 시작하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보편적으로 잠을 12시 이전에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죠. 잠자는 동안에 대부분의 혈액이 간에 모여서 재생도 잘 되지만 혈액 자체가 냉각수 역할도 해서 간에 열을 꺼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는다, 화딱지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로 간에도 열이 생기는데 간에 열이 생겨도 잠만 잘 자면 자는 동안에 혈액이 간에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간질환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도 간염이 있다, 간경화가 왔다, 황달이 왔다 하면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혈액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에 열을 꺼주는 냉각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재생이나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질환이 오는 거죠. 한약이나 화학약품을 먹었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간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혈 부족이 더 큰 원인이다 라는 거죠. 예전에는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하고 하다 보니 피곤해하니까 부인이 보약으로 한약 한 제를 해서 먹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먹어도 더 피곤해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잔뜩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가뜩이나 과로다, 야근이다, 스트레스로 간에 혈이 부족한데 녹용, 부자, 인삼, 홍삼 같은 거 열내는 보약을 먹게 했으니 간이 열을 더 받게 된 거죠. 그 열로 혈액이 마르고 진액이 부족되고 냉각수 역할을 해서 간열을 꺼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간염이 되면서 수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무조건
한약은 간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고정화되어 버렸죠. 이럴 때는 간의 열을 꺼주면서 혈액을 보충해주고 잠을 푹 자게 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말이죠. 한방학적으로는 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간장혈이라고 해서 간은 혈액을 저장한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돼요. 혈액이 간에 저장되어서 해독하고 재생하고 여러 대사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간주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소설을 주관한다는 뜻인데, 소설은 체내의 모든 순환,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소설 기능이 저하되면 혹이 잘 생겨요. 간에 무록, 낭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소설 기능이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간에 기가 순환이 안 되어서 뭉쳐버리면 화도 자주 내고 짜증도 내고 다혈질이 되고 이해심도 떨어져서 사사건건 간섭이 심해져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간주 근막이라고 해서 간은 근육과 관절을 주관한다는 뜻인데, 근육이나 관절 질환이 있다면 간에 혈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간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질환들을 몇 가지 더 보면요. 턱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이나 양쪽 앞관절이 뻐근하고 아픈데, 껌이나 오징어를 오래 씹지도 않았는데 턱 관절이 아프죠.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무심코 하품을 하다가 크게 입을 벌리면 턱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죠. 이런 경우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간에 열이 생긴 것이고, 간은 옆으로 뻗치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간열이 양옆으로 뻗치면서 턱관절을 열받게 해서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해요. 열받게 하는 정도가 양쪽에 차이가 나면 턱관절이 삐뚤어지면서 부정교합이 되기도 해요. 또 안구 돌출이나 각막염, 결막염처럼 눈 쪽 염증이 자주 생겨도 간에 열이 많아서인 경우가 많고, 안구 진탕증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간열에 의해서 열 생풍이 생겨서 안구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근육이 쥐가 잘 나고 뒤틀리고 마비감이 자주 오는 경우 보통 마그네슘을 먹어보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간의 혈 부족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간비불화라고 해서 간과 비위, 소화 기능과 연결되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비위 기능도 떨어져서 복통이나 위산과다,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같은 소화기에 불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잘 개선이 안 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면 몸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특히 간 기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럴 때는 한방과립과 세포 교정요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